지난 3월 23일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버 기브노라는 배가 좌초돼 지중해와 인도양을 이어주는 수에즈 운하가 막혀버린 거예요. 뭐 작은 배였으면 사진처럼 딱 막지는 않았을 텐데 배가 초대형 선이어서 수로 중간에 끼었어요. 문제는 이 배를 바로 치우지 못해 지중해의 홍해의 배들이 일주일이나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척도 아니고 무려 200척이 넘는 배가요. 덕분에 유가가 6%나 오르고 세계 물류는 12%가 멈춰 있었어요. 손실이 어마무시했겠죠. 몇몇 배들은 더 이상 못 기다려서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는 선택도 했고요. 오늘은 이 사건이 일어난 수에즈 운하가 왜 중요한지와 수에즈 운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실제로 대영 제국이 그랬고요. 이 바다에서 특히 중요한 게 운하예요. 운하가 뭐냐? 배를 통과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뚫은 수로를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바다 위의 고속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운하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고처럼 수에즈 운하에 문제가 생기면 아시아에서 바로 유럽으로 못 가고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야 해요. 그럼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이 더 걸려요. 해외 배송하면 평소보다 1, 2주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로켓 배송으로 하루도 겨우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겠죠.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방금 운하가 없으면 일주일에서 2주일 더 배를 타야 한다고 했죠. 그럼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기름값은 기본이고 배 위에서 생활하는 직원들 식비, 월급 뭐 나갈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운하가 중요한 거예요. 빠르고 경제적이니까. 자, 다음은 수에즈 운하 역사 얘기예요. 아까 운하가 뭐라고 했죠? 바다 위의 고속도로라고 했죠. 바다 위의 고속도로라니까 뭔가 굉장히 최근에 지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에즈 운하가 맨 처음 지어진 건 고대 이집트식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처럼 잘 만들어서 배가 막 다녔던 건 아니고 그냥 흐르던 강 지류를 찾아서 연결한 거예요. 뭐 당연히 완벽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배를 타다 땅으로 끌고 나와야 하는 구간도 있었어요. 배를 타다가 야 육지다 끌자 하고 영차 끌었겠죠. 근데 이 수에즈 운하가 계속 유지된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자기 목적에 따라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해요. 그러다 8세기경이 돼서는 아예 메웁니다. 그렇게 수에즈 운하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취를 감췄어요. 변화는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시작돼요. 이 시기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갖고 있는 유럽 열강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열강들은 아주 일찍부터 중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덩치가 하도 커서 어떻게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1839년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에서 중국이 박살나면서 열강들의 아시아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열강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유럽에서 중국까지 가려면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뭐 그동안 인도까지는 어찌저찌 갔는데 중국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이 운하 건설에 뛰어든 건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는 외교관 리셉트를 시켜 당시 이집트의 리더였던 마흐멧 알리와 그의 아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아요. 술도 마시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친해졌겠죠. 시간이 지나 마흐멧 알리가 죽고 아들인 사이드 파샤가 집권하자 리셉트는 프랑스 정부를 대변해 슬슬 비즈니스 얘기를 꺼냅니다. 수에즈 운하라는 대박 아이템이 있는데 프랑스가 개발해주겠다 이렇게요. 거기에 비용 걱정은 하지 말래요. 자기가 다 계획이 있다고.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다가 평소에 친분도 있고 프랑스라는 강대국이 보증도 선다고 하는데 이집트 입장에선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이집트는 프랑스 제안을 받아들여요. 문제는 영국 역시 이 수에즈 운하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프랑스가 먼저 선수쳐서 짜증 났겠죠. 그래서 영국이 아주 단계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만들려면 2억 프랑이 들어가야 했거든요. 프랑스는 주변국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생각이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설명했겠죠. 투자하라고. 근데 이때 영국이 쓱 나타나요.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눈치를 줘요. 저거 하게 해봐 이렇게요. 결국 프랑스의 해외 자금 조달 플랜은 실패하고 프랑스와 이집트가 각각 1억 프랑씩 내요. 다음으로는 공사 단계였어요. 이때도 영국이 방해해요. 이집트인들이 노예처럼 동원되고 있다며 국제 여론을 동원하면서요. 뭐 그래도 프랑스와 이집트는 10년 동안 꾸역꾸역 공사를 해서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개통한 지 채 1년도 안 지나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나요. 거기서 프랑스가 지고요. 전쟁에서 진 프랑스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어요. 피해 복구도 해야 했고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졌다 이 말이에요. 국내 상황이 개판이니 수에즈 운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요. 문제는 이집트 상황 역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대신 빚을 져서 개발비 낸 이집트는 프랑스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털려버리니까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고민에 빠져요. 혹시나 프랑스가 도와줄까 봤더니 거긴 더 난리예요. 결국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지분 전체를 시장에 내놓는 선택을 합니다. 이걸 영국이 사들이면서 아주 쉽게 수에즈
수에즈 운하를 획득하고 거기에 군대까지 주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집트까지 먹어요. 그렇게 영국은 70년 동안 쭉 수에즈 운하를 통제하며 꿀을 빨았어요. 언제까지? 요 사람 나세르가 등장하기 전까지요. 나세르 얘기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할게요.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영국이 더 이상 힘을 못 썼거든요. 대신에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요. 민족 자결주의 이런 얘기하면서요. 쉽게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제국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들 대체로 보수적이잖아요. 하던 거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살 빼고 뭔가 변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하다고도 하고요. 영국도 똑같았어요. 힘이 빠진 건 알겠는데 원래 누리고 있던 걸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영국 식민지나 위임 통치령이었던 지역에 영국과 친한 정부를 도와주며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요. 이집트 파크루 왕조 역시 이 중 하나였고요. 나세르는 이런 영국에 휘둘리는 왕조도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쿠데타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획득해요. 서방 세계는 깜짝 놀랐겠죠. 근데 나세르는 권력을 잡은 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요. 영국한테서 빼앗았다 이런 얘기죠. 영국은 당연히 화가 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오늘날에도 하루에 165억 원을 벌어다주는 꿀단지를 빼앗겼으니까요. 그래서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꼬셔서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제2차 중동전쟁을 일으켜요. 결과는 뻔하죠.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발라버리고 시나이 반도와 수에즈 운하를 장악합니다. 문제는 이게 새로운 질서를 만든 미국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미국을 쌩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았어요. 세 국가가 설치면 설칠수록 소련이 개입할 여지가 커졌거든요. 실제로 소련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한테 핵을 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제야 얘네가 미국을 쳐다봐요. 도와달라고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모른 척을 하고 석유 제재를 가해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거죠. 결국 영국, 프랑스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수에즈 운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수에즈 운하는 완전히 이집트 소유가 됩니다. 오늘은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 생각을 조금 말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 수에즈 운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야말로 미국이 영국을 완전히 대체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실제로 영국이 미국한테 말을 안 하고 이집트를 공격한 거 보면 그래도 옛날에 영광을 생각해서 행동했겠죠. 근데 미국이 이런 영국의 행동을 바로 응징해요. 저는 이게 미국이 전 세계에 알려준 거라고 봐요. 영국은 이미 져버린 해라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진보해도 안 바뀌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조금 형태가 바뀌었지만 고대인들이 사용하는 운하를 우리가 아직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운하가 막혀서 쩔쩔 매기도 하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진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